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코스닥 0.7, 0.9 장 시작했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쪽을 집중하자. 네.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쪽을 집중하자.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 네. 트레이드. 네.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네, 똑같습니다. 너무 심플해져서 이제 조선하고 방산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빠지는 거 오늘은 많이 나오진 않겠죠. 어제 그저께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그 두 종목이 얼마나 갈지 내러티브가 여러 가지 나오겠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 재밌는 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개장 1분 지났는데 LG엔솔이 2.7%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삼성전자 1% 내외, 하이닉스도 1.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등해서 100만 원 다시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100만 5천 원. 현대차도 0.5% 반등이고요. 기아차는 오늘도 약세로 시작합니다. 0.2%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0.85% 마이너스, 신한지주가 0.7% 마이너스, 삼성생명 0.1% 마이너스, 하나금융지주도 0.3%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눈에 띄는 게 이제 크래프톤이 4%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KTNG가 8.1% 플러스로 시작을 해요. 오늘 이제 IBK에서 KTNG 호실적과 주주환원 정책 지속된다. 목표가 4% 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만 9천 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한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1.5%, 2.4% 정도 오르고요. 알테오젠 1.8%, HLB 2.8%, 2.3%, 리가캠도 3.7%, 삼천당제약도 1.5%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엔캠도 2% 플러스로 2차 전지주가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네, 이거는 뭐 전에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온큐가 네. 급등했습니다. 30%가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장 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거 가나 약간 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뭐 우리로 이런 애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프뷰티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세 멘트를 쳤어요. 그래서 화장품 오늘 또 대거 실적 발표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좀 일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위성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리튬주들도 시간에부터 좀 꿈틀거려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바이오주들은 어제 단기 차익이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펀더가 박히는 기업들은 문제 없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잘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뭐 하루 만에 그냥 다 복구해버렸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위성 가니까 또 이제 뭐 KMW 이런 거 가는데 손이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걸로 수익 안 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고 변압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야간 선물이 플러스 0.8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일 사실 미국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오히려 전전날이 더 많이 움직였는데 그때 야간 선물 마이너스 0.42였습니다. 오늘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플러스 0.81이었고요. 이거 MSCI 지수가 아마 한국 쪽이 2%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일단 좀 변수가 나온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어쨌든 오늘 좀 뒷받침 돼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으면 좀 분위기는 좋아도 나중에 조금 흐물흐물 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셨다시피 양자암호, KCS,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등등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 먼저 초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선
오늘도 오릅니다. 한화오션이 11%, HD 현대중공업이 5%, 한조해 2%, 현대미포 1.2%, 삼성중공업 3% 이렇게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리가칸바이오가 5% 플러스. 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작은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1%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아이노베이션도 3%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오늘 출판 Y랩은 뭐예요 오늘? 와일렛? 오늘 뭐 그거 뭐지? Y랩 Y라노 이런 의견이네요. Y랩 Y라노. 아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정도방에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천억도 안 되는. 웃기진 않잖아요, 솔직히. 모르니까. 갑자기 왜 그거 웃기면 하나? 내가 빌드업 딱 해가지고 웃기겠다. 그렇지. 알아서 하시지. Y랩. 네이버 웹툰하고 CJ ENM이 갖고 있는 회사네.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 지분이 있네. 18%. 웹툰 제작, 영상 제작, 교육 사업. 오늘 전기 제품 이런 것도 오르면서 LNF 5.3%.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좋아요. 네. 엔솔. 금리 인하 했잖아요.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제 그걸로 붙은 거잖아요. 바이오가 빠졌던 주 요인은 어제 켈벨에서도 오프닝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장기 금리 인하에 대한 고착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때렸죠. 근데 다음 달에도 25bp를 떨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오니까 선제적으로 때려 놓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방향에서 좀 이제 우려감이 어제 과했구나를 인정하는 뉴스가 나왔고 일단 환율도 좀 변동이 나왔죠. 그리고 IRA 법안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사람들이 그 공화당이 이렇게 완전 뒤집어 엎을까 오늘 뉴스도 보면은 뭐 우선 협상자 FTA 다 필요 없다 다 부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물론 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일단의 현재 여론으로 봤을 때는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IRA 법안으로 좀 팬 건 다시 좀 되돌리자. 그런 것들이 같이 2차 전지 금리 인하까지 같이 플러스로 해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바이오는 금리 인하를 어제 뺐던 거 다시 이제 되돌리면 되는 것 같고 아마 사람들이 그것도 갈릴 거예요. 금리 인하에서 정말 투자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땡겨서 하는 쪽이랑 그냥 펀더가 바뀌면서 가는 쪽은 완전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시각이 일부 나뉘는 것들이 오늘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장 초반 8분 지나고 있을 때 오르는 거는 뭐 AP 위성 쪽, 우주항공 쪽 조금, 한화 시스템도 1.6% 오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뭐 2차 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플러스 뭐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 요 정도. 오케이. 하락하는 업종은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이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차이 실화니까. 리포트들은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많이 올라서. 그러게요. 오늘 기준으로 3분기 연속 최대 매출 기록 쓴 크래프톤, 목표가도 줄 상향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래프톤이 KB증권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세계 분기 연속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을 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업종들 있을까요? 그냥 많이 빠진 거 좀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거 좀 이익 실현하고 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온 거에 따른 진폭 정도라고 보여지고 뉴스는 몇 개 있었어요. 네. 뉴스 몇 개 있었는데 뉴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오늘은 전약 후강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약 후 강으로 갈 것 같지 않다.
전강 후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 혼나왔어요. 전강 후약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종목은 611개고요. 하락 종목은 200개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 종목의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상승 종목이 훨씬 많고 또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부분은 다 오른다는 거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올라주고 바이오가 살짝 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같이 오른다는 거. 그리고 2차 전지가 LG엔솔이 3.5% 오르면서 쫙 끌어주고 하이닉스가 1.6% 오르면서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도 2.4% 상승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 덩어리가 큰 티어에 속해 있는 조선이 또 같이 쫙 올라준다는 게 전체적인 상승의 각도를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KTNG 같은 그런 종목들도 11% 넘게 오르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이 뭐 4%, 5% 올라주니까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알테, 리가캠, 뭐 삼천당 이런 애들이 2%에서 3% 올라주고 또 흡프스프,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도 1%에서 5% 올라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JYP도 3% 상승. JYP. ABL 바이오 3% 상승.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네. 환율은 1384원 70전. 요 정도 분위기면 합격입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네.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얼마나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좀 쫓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네. 어제 저는 그 생각이에요. 트럼프가 손을 내민 게 참 많은 관점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거를 좀 집중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통계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개표 후에 일주일은 계속 달릴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 방향성도 일단 롱 잡으면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전화로서 한 이야기 우리 대통령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자신감에 씹어준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대미 비중이 1기 때를 1로 두면은 지금 2기 때가 2.7배예요. 그럼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분명 트럼프라면 너네 이제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잖아 줘 약간 이럴 텐데 어제는 이상하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공동의 적을 처치하기 위한 이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나 FTA 쪽에서 덜 건들 확률이 높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덜 때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조금은 지금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근데 지금 어제 그걸로는 센티가 너무 걱정하지는 아직은 말아보자라는 방향으로만 바뀌어도 우리나라엔 그건 지금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뚜껑은 입법 그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를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트럼프가 상대적 친한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뭐하냐 욕 좀 먹었잖아요. 이시바랑도 트럼프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했고 뭐 대통령실 주장이지만 어쨌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했고 일본은 이시바랑 5분 정도 통화를 했고 우리는 12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한테는 꽤 늦게 했어요. 9시 반에 했거든요. 우리한테는 7시 59분 정도에 했는데 일본한테는 9시 반에 하고 트럼프가 조기 회담 확인했고 미일 동맹 강화 합의했다. 이렇게 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프렌들리한 느낌을 받았다. 요게 다예요. 미일 동맹 강화 뭐 요 정도. 그래서 한국한테 먼저 전화하고 더 길게 전화하고 요런 거가 저 순서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고. 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 외교에서 몇 분 하고 어디다 먼저 하고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1, 2분 더 한 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밝히잖아.
12분 했다고. 물론 주장이지만. 친한 트럼프 친한이잖아. 12분 한 거 맞겠지. 근데 그거 찍히니까. 맞겠지. 그거 다 찍히니까. 의미 두는 건 사람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것도 해석할 수 민주당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해리스 됐으면. 물론 트럼프도 큰일 났지만 어쨌든. 네. 또 채팅창에 아이고 네가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로 해서 산업 얘기한 거는 좀 드문 케이스 그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업 콕 찍어가지고 콕 집어서 콕 집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거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하는 사이에 조선 좀 빠진다고 합니다. 조선 볼까요? 조선이 빠져요? 그래요? 하나오션 7%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야?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하나오션이 15%까지 가다가 지금 7%대로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윗꼬리 달면서 빠졌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도 2.8% 플러스고 포스코 퓨처엠 3.8%. 오케이. 지금 요렇게 16분까지 장이 펼쳐졌는데 두 분의 오늘 장의 초반 소회를 살짝만 들어보자면 김장희 본부장님. 이 정도 가면 좋고요. 전강 후강 전강 후 해약 가면은 조금 또 아쉽다고 계속 그러실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참 다행스러운긴 한데 많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펀더멘털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어저께 많이 빠진 거 바이오를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 TSMC가 많이 올랐어요.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TSMC가 4% 오른 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훈풍 효과를 받아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1%, 1.8% 이렇게 상승하는 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17분 지나고 있는데 장 초반의 느낌? 저는 급격하게 움직이는 산업군들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면은 그 조선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역시 조선업은 안 된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올라갔고 오늘도 2차 전지 같은 거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상황 조금 바뀌니까 어쨌든 좀 반등 나오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애들을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좀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오르고 나서 다음날 접근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첫날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반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거를 후발로 쫓아가실 때는 정말 짧게 그 잽으로 이게 퐁 치고 빼질 거 아닌 이상은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람쥐 막 신문지 타고 날아다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날다람쥐처럼 잽싸게 할 자신이 없고 그런 거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궁뎅이 무겁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거 조금 내가 의사결정을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저는 시장에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뭐 테슬라발 그냥 산업군들만 그냥 집중 매수를 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리디아유 님께서 전인대 발표 장중에 나오는지 주말에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중에 나오죠? 네, 오늘 중 나온 걸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중 한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나올 겁니다. 끝났고. 그래서 이따가 뭐 자료 할 때도 저기 중국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그 얘기를 좀 같이 버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65억 정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696억, 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한데요. 622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3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초반부터 2,785억, 그러니까 3,000억 가까이 좀 사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띕니다. 오늘 다녀온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KTNG랑 크래프톤 이렇게 두 개입니다. KTNG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고요. 오늘 8개 리포트가 KTNG 관련해서 나왔는데 5곳이
5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IM증권이 올렸는데 기대치 이상의 담배 부문의 성장세가 유효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주주환원 재고분을 발표했다는 점이 추가 상승 여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TNG 매출 제가 많이 올려주고 있죠. KTNG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은 왜 떨어지는지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크래프톤. 기사 없으면은 뭐 실현이죠. 뭐. 이익 실현? 많이 이익 올랐어요. 실현으로 근데 5%나 빠져요. 리포트 똑같이 나왔는데 나쁜 코멘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야, 크래프톤 좀 심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장원 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없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눈에 띄는 종목이요. 있으면 하고 아니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DS 단석? 단석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첫날 상한가 갈 때부터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걔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통신 장비 쪽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통신 장비. RH 뭐 RFHIC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러면 또 희생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리포트가 계속 나왔어요. 확실히 바텀 피싱이 요즘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류에 따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좀 기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펀더가 진짜 명확하게 바뀌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첫날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차라리 물릴 거면 위성에서 물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추후에 내가 좀 이 광기를 같이 따라갔을 때도 뭔가 되짚을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성 그 이제 저궤도 위성이 됐을 때 과연 이런 쪽이 좋아질까? 이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류가 바텀 피싱이니까 그냥 그 부분으로 짧고 치게 빠지실 거면은 하도 그거 아니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그 대한거래 어제 좀 뉴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화상 밸브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조금 영향이 있었고요. 뭐 심텍 같은 경우는 어제 목표 주가 대거 하향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조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이유가 있는 건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어서 좀 뭐 힘스라든지 이런 엔진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맞다 또 그거 무비자 이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네, 그래서 오늘 노랑풍선 같은 애들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아무튼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변수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기사도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크래프톤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신작 인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시가 연기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3월로 상반기로 출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인조이가 처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로 나왔나요? 이게 별로일 것 같다고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떤 뭐 트레일러가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면서 근데 진짜 그 아까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찾다가 겨우 알았는데 영동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조르디님도 그렇고 와. 그러니까 크래프톤이요? 네.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연기됐다. 요게 인조이 출시 연기로 실망 매물. 그게 있으면 확실하네.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빠질 리가 없죠. 6%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한번 9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먼저 FOMC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예. 조선도 FOMC 먼저. 조선도 있고 FOMC도 있고 네. 자동차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고 다 가져왔습니다. 뭐 가장 좀 시의적절한 FOMC 먼저. 네이버 코멘트 해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미 그 장전의 시점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어디요? 네이버는 네이버 실적 나왔죠.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네요. 잘 나왔는데 0.6% 마이너스인데 보노님께서는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이버요? 주주기는 하지만 네이버는 실적 발로는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거 구조적으로 올라가신다고 보기보다는 좀 그냥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좋아져도 압도적으로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그 편차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가 다 가두리 형식이 하면 좀 갇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할 때랑 안 할 때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기저 효과라는 게 좀 크기 때문에 그게 완전 뒤집혀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 통신 업체들이 AI 투자나 이런 것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요번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도 그런 AI화를 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구조적인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째려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매매하시는 것보다 그냥 주도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게 물론 당연히 15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가까이까지 잘 올라왔기는 하지만서도 네이버 실적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야, 얘 진짜 돈 잘 버네. 3분기 영업이익 5,253억, 전년 대비 38% 증가,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하지만 좀 실망이 있었던 거는 모바일 생성 AI 검색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내 테스트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개 시기를 예정됐던 연내에서 2025년으로 내년도로 이제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Q의 PC 버전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맥락,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검색에 대한 답을 브리핑해 줄 수 있는 AI, 요거를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으로 서비스 계획을 좀 미룬다고 합니다. 요런 실망 매물일까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게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우 본부장님. 그 파일이 세이브했는데 그 파일이 없어서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 좋게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가 된 거는 좋게 얘기하는 게 거의 90% 된다. 근데 아까 거기서 하나 조금 생각할 거는 그 모 증권사 NH증권에서 나온 건데 네. 제목을 확신을 지운 FOMC라 했어요. 확신을 지운 FOMC. 확신을 지운.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원래 그 2개월 전에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2%를 둔화된다는 그거에 대한 greater confidence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신의 강도가 좀 낮아진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간다는 거기에 대한 greater confidence라는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의 속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조금 스탠스가 약간 다운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그 증권사에서 분석한 거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일단 9월 달에 FOMC 이후로 지금 2개월 사이에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데이터들이 조금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코어 PC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거를 뺐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반영됐는지 이분의 해석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뭐죠? 트럼프 정부가 와서는 어차피 뭐 감세하고 관세 높이고 이렇게 할 건데 시간의 이슈죠. 그러면 재정이 결국은 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재정이 악화되면은 경기가 결국은 둔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는 먼저는 재정이 악화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정이 악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그 패스 방향의 그 길이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경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적정 금리의 인하 자체 흐름 자체의 흐름이 뭐 흐트러졌다라고까지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가는 길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거나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인플레의
인플레가 둔화돼서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갖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게 맞을 것 같지만은 그 속도는 희망하는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소수 의견, 현재 소수 의견이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리포트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그 NH증권에서 나온 매크로 분석에서 확신을 지운 FOMC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살짝 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는 금리 인하 계속 예. 된다. 그렇죠.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하면은 어떡할 거냐? No. 근데 거기서 예스 하는 것도 웃겨. 그렇죠. 그만두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만둬야죠. 이런 것도 웃기잖아. 내일 모레 그만두더라도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렇죠. 딱 가오가 있어야지. FOMC 딱 의장인데 내년 6월이면 모르겠는데 26년 2월이라면 어떤 게? 임기가 만기에 맞아. 25년 6월도 아니고 6개월 단축도 아니고 그게 좀 많이 웃긴 거지.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FOMC 관련해서 코멘트. 보노님이 참고로 FOMC를 다 보느라 한숨도 못 자고 나왔어요. 한숨도. 그래서 FOMC 있는 날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죽을라 그럽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FOMC 관련돼서 제일 그래도 눈여겨본 거? 일단은 문구가 여러 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문구가 좀 많이 바뀌었고, 일단 데이터가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하방 압력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표들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미국 방송을 하고 왔는데, 최근 이제 다음번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별 2개짜리 이상의 지표는 다 보셔라. 왜냐면 이게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세부 보고서를 보신 분이랑 안 본 분이랑은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졸트 그거 그냥 결과값만 보신 분이랑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거 결과값만 보신 분이랑 내부 본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2개만 보면 고용은 지금 완전 망했어요. 근데 뭐 12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아니면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그냥 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보험 실업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조정치와 조정하지 않은 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비율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랑 안 보시는 분은 딱 데이터를 봤을 때 고용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PMI 쪽도 여러 기관에서 뭐 S&P 글로벌이랑 정말 다양한 데서 내놓잖아요. 그것도 서비스 PMI를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은 제조 PMI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세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그 흐름이 굉장히 안에 기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넘버는 안 좋게 나왔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좋아질 거라는 기조를 계속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 좀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채권 금리 상승이 이제 금리 레벨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요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채권 금리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그 상승했었던 요인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채권 금리 레벨은 통화정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이는 수준이 아니다. 그건 이전처럼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네. 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채권 수익률이 움직이는 건 이것도 뜯어보면 좀 잘 아는 거죠. 예전에는 막 그 이제 연준의 그 스탠스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재정 정책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심화가 될 거고 그러면 채권 엄청나게 찍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하는 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채권 수익률의 그 힘의 무게추는 연준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이 행정부에 달려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 관련 문구 자체가 수정되거나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연준의 견해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네. 금리 속도에 대한 조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국을 어떻게 패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관세나 감세에 따라서 보유무역지가 얼마나 강화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눈치를 보는 과정이고요. 저는 잘하면 다음번에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게 왜냐면 때린다는 게 무슨 금리 소리예요? 인하 기조를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오. 왜냐면 이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돼요. 들어오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뭔가 또 선제적으로 잡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스탠스가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유럽도 인하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이 데이터를 뜯어보시면 걔네는 지금 금리 인상을 강하게 못해요. 그리고 해도 힘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지금 때리더라도 그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하더라도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가 될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경제도 좀 강하죠. 고용도 사실 허리케인 치고는 굉장히 강한 수준이고 GDP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8%고 위에 그 전 단계는 3%대니까 경제 성장률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가 달라질 수 있고 기술주가 달려주면 인하 포지션을 달려주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한 번씩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가시면은 요 내용 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티타임 그 동묘 티타임 네.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는 게 낫죠. 이메일 주소를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거기 올려놨는데 어디다? 우리 그 클로징하고 오프닝에 여기서 한번 PD님이 올려놨어요. 그래요? 거기 올려놨어요. 거기에? 네, 거기 올려놨어. 거기로 알려줘. 왜냐면 제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너무 많던데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만나실 수? 다 못 만나죠. 그거 나가시면은 못 만나죠. 만나시면 총선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럼 어떻게 해요? 선별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고 못 First 만나면? come first served 되죠.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바로 네. 튀어나오면 그래서 네. 알아들을 줄 알고. 네. 선착순으로 그러면은 댓글 선착순으로? 아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알려주셔야지. 이메일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벌써 한 5-6분은. 그분은 어저께 벌써 새벽에 다 얘기했죠. 언제 뵙자고. 근데 이메일을 안 주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댓글에다 전화번호 달기는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방법은 유일한 거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사람의 1대1로 만나면 좋지만 저도 시간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2-3명씩 묶어서 이렇게 시간 맞는 걸 이렇게 조합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해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은 연말까지 하면은 한 10대 분 만날 수 있을 것 10분, 6. 그렇죠. 거기까지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거면은 우리 3명이서 다 같이 그냥 티타임을 하는 건 어때요? 나는 왜 끼죠? 팬이 제일 많으니까. 뭐 팬이 제일 많아. 첫째. 하루에 2번씩 2시간을 2-3시간을 보는데 또 티타임을 또 해. 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심지어 다른 방송 가면 또 봐.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그냥 제 시간이 보답이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1대1이 시간이 한정적이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로 하면 10대 분 되겠다는 얘기이고요. 여기에 뭔가 무슨 주고받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연말에 훈훈하게 벗자는 얘기니까. 파레님이 장사치 집단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동묘 아저씨가 혹시 만나서 막 보험이나 혹은 뭐 가입하라고 한다 이러면은 바로 제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예 영업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좀 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하시자고 만나시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거를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그 경제 방송이라는 바닥에 지금 13년째 있지만 정말 소위 말하는 양아치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람을 가려 만나요.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그런 분들 아니고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착한 분들이니까 그런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피해주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랑은 아예 다르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해야죠, 광고. 저도 할게요. 네. FOMC로 물가 걱정, 여러분 물가 같이 잡읍시다. 물가 안정 패키지 기억 이 미음 기 물가 안정 패키지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3% 핫딜 식탁 물가 안정 한 달 세트 한 달. 밥도둑 과연 이렇게 오른 밥상 물가에서 어떤 게 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 줄 수 있을까? 기억 이 미음 김 저희가 요 돌김 24팩 드리고요. 도시락김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자반 15팩 드리고요. 김자반은 요겁니다. 스틱으로 김자반이에요. 달콤하게 달달하게 잘 돼 있고 바삭바삭해가지고 아주 아삭아삭한데 요거를 15팩 드려요. 요거는 이제 출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나 이렇게 위에를 똑 땁니다. 이렇게 똑 따요. 똑 그러고 밥에다가 솔솔솔솔 뿌려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나 요건 안 먹어봤어. 과자는 먹어봤는데. 아, 맛있네. 어제 괜찮다. 오늘 받으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받으셔서 맛없으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웃음이 좀 부족하다. 무언가 인간미를 보여주고 싶다. 조금 더 가족끼리 돈독해지고 싶다. 이러면 이 김자반을 먹고 웃으시면은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면은 웃음이 나고 더 행복해지고 인간미 있고. 아 이게 여기가 되네. 응? 여기가 돼요. 여기가. 그럼요. 이게 이제 하나에 10g인데 60kcal인데 밥 한 공기가 100kg 맛. 고맙습니다. 네네. 괜찮아. 자, 여기가 돼. 그래서 도시락김 맛있고. 24팩, 김자반 15팩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게 그 김 과자예요. 칩스 과자. 양파맛, 치즈맛, 그리고 매운맛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6개를 드립니다. 저거 사실 하나 가지고 한 2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꽤 많아요. 양이. 안에 꽉 들어있거든요. 칩스가. 그래가지고 맥주 드시면서 하나씩 뽑아 먹으시고 혹은 아이들 간식으로 요 칩스 6개 드리니까 24팩 돌김 24팩 김자반 15팩 칩스 6팩 해가지고 29,900원에 무료 배송. 저 칩스는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음료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우유하고도 먹어보고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콩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먹어봤는데 잘 어울립니다. 네. 하루에 한 600원에서 700원 꼴로 천원도 한 달 이렇게 밥도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사실 여러분 요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도 좋았으면 당연히 200배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싸게 가져왔으면 좋겠는지 좀 여론을 좀 물어봐 달라 그러더라고요. 서제스션.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고 와서 뭐 이윤 많이 남으니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그리고 요거는 진짜 내가 싸게 사고 싶다. 좋은 물건을 그거를 이분이 직접 가가지고 딜을 치고 옵니다. 그래서 우주 최저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덕트, 제품의 캐티고리 뭐 그렇죠. 그 프로덕트 안에서 가장 좋은 제품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 딜을 쳐요. 4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4달러. 딜을 쳐. 근데 거기서 아 그렇게는 못 준다. 우리도 안 남는다. 이러면 배 까고 들어 누워. 로비에.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거기 명함도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가서 이제 픽업을 해오죠. 아 이러지 마시죠. 근데 네고를 직접 나셔도 괜찮아요.
아파트 싸게 좀 팔아달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달라뇨, 여러분. 팔 수 있는 거 그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요 여러를 쭉 보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거 2개 더 있는데. 네, 9시 40분. 하셔야죠. 아니, 저 먼저 하셔야죠. 괜찮습니다. 저 안 하고 싶어? FMC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 네. 피곤하니까 잠깐. 알겠어요. 9시 45분 두 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난 FMC 보다가 졸려서 잤어. 보는 일이 다 할 것 같아요. 조선 얘기하실까요? 아니 저거 하나 요청한 게 있어갖고. 네. 아니 방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잠깐 얘기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미국 주식부터 저기 댓글에 좋아요. 업데이트 해달라 그래서. 네. 미국 주식. 네. 뭐 미국 주식. 뭐 많은 분들이 또 나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사는 제가 직접 좀 궁금해 가지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큐. 네. 이거 돌려주세요. 네. 70페이지. 시총수. 오케이. 다 아시는 종목 말고. 전체 화면으로 좀. 전체 하면? 예. 오케이. 어휴, 그 앱. 여기. 오케이. 시총순입니다. 선호순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투자 안 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리포트 나오면 다 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때그때 못 해드릴 뿐이지. 국장처럼 그렇게 못해서 시간이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나온 거 리포트가 나오고 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만 걱정됩니다. 일라이블리 걱정이 신경 쓰는 거. 나머지는 원래 말씀드렸던 메타 플랫폼스, 오픈소스 AI, TSMC, 반도체 위아래 네. 가야 되고요. 브로드컴, 이거는 네트워킹 칩이죠. 반도체, 아니 AI 쪽에 저는 좋아합니다. 퀄컴보다는 더. 일라이딜리하고 노보노르디스크가 있는데 노보노르디스크 PER 25배보다는 얘네 35배가 여전히 매력은 있는데 그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월마트는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이고요. 오라클은 소프트웨어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다른 개념이고, 버티브는 가장 잘 버티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조그맣게 가장 잘 나가네, 이렇게 있고요. 일라이딜리가 실적이 10월 말인가에 발표됐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7, 8% 빠진 것 같거든요. 10%까지 빠지다가 어저께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3% 올랐는데 리포트 이 2개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10월 31일 날 바로 쓴 미래에셋은 야 지금 팔 때는 아니다. 4, 4분기 올라와. 성장 자체는 괜찮아. 처방은 괜찮은데 이 재고 있잖아요. 그 유통상 재고들이 2분기에 줄었다, 3분기에 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캐파 조절이 참 안 맞았다라는 네. 거 하나가 핵심이라는 거고, 11월 5일자 어저께 난 한 투자는 아니 이건 좀 기대한 거하고는 아니네 라고 실망스러운 걸 얘기했어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내년 기준으로 PER이 35배고요.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한 41~2배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 1,100불, 1,000불짜리는 한 40배 정도 준 것 같고, 지금은 그보다 내려가서 30배 중반 정도예요. 성장률은 아직도 높다고 보는 거죠. 관건은요, 4분기에 3분기에 빠지는 거는 4분기에 올라가는 건데 둘 다 4분기를 많이 반등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트레이딩이 오히려 되는 거고, 지금 팔기는 애매한데 손절 원칙에서 여기서 5% 이상 빠지면 저도 손절해야 됩니다. 올라간 거 개념으로. 요게 이제 결론적인 거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걸 갖고 계신 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안 하는데, 7월 달에 일라이딜리의 핵심적인 게 젯바운드라고 있는데, 젯바운드.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원래 아는 위고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어서 젯바운드가 앞서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충분치 않고 3상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연말이랍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 이러는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생산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고 3분기가 나쁜 게 일시적으로 내려온 거면 4분기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비싸지는 않다. 근데 너무 높게 들어가신 분한테는 좀 타이밍이 좀 그렇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방위산업 리포트 중에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방산. 메리츠에서 쓴 건데요. 이 쓴 애널리스트에 대한 구력이나 백그라운드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보통 제가 시간이 있으면 리포트 나와서 잘 모르는 거면은 그전 리포트 한 10개 정도나 5개는 다 보고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믿을만 샀는가.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간단합니다. 제목이 미국의 빈자리를 체감할 것이다. 개념이 좀 잡히죠? 미국의 빈자리.
뭐 아시는 건 유럽에서 휴전하면은 유럽 각국의 비중 확대할 것이다. 지출 비중 이건 다 아는 거고 양안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대만 지원에 위헌적이죠. 중국은 경기 둔화되고 있죠. 부양 정책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선 분산 목적에 이거 단어가 좀 과격하네. 대만 거시기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했을 때 어제 올라가기 전에 73% 우리가 Y2데이트고 유럽의 피어가 36% 더블이네. 뭐 미국은 그 방산업체 자국 외국에 나가는 거 막았기 때문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갔죠. 그러니까 계속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텐데 우리 보노님하고 저 많이 얘기했던 중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캐파가 여유가 있어서 빨리 공급하는 애가 없으니 딴 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가 멀티플이라 빨리 갔지만은 뭐 다른 나라가 특히 유럽이 뭐 꼬꾸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게 이슈고 두 번째 중요한데 여기는 안 적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감도 많은 거 똑같은 얘기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슈가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신경을 쓸 거다. 좀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다시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슈가 양안 관계 이슈가 좀 더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올라간다는 올라가면 거죠. 이제 남중해변이 남아시아 있잖아요. 그 나라들도 남아시아는 어디요? 베트남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태국 아니 필리핀 뭐 이런 나라 필리핀이 좀 그렇다. 하여튼 태국이나 뭐지 베트남이나 뭐 포함해서 그쪽도 돈을 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요? 방산에? 국방비에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백업이 안 돼서 이분의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아이디어 차원인데 다른 차원인데 동남아시아가 돈을 이제 1인당 GDP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막 8,000불 되고 3,000불 한 4, 5,000불 되니까 네네네, 이제 그쵸. 과거보다 두 가지예요. 개인들은 뭐 하죠? 화장품. 피부. 예. 그리고 국가는 뭐예요? 안위가 중요하잖아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걸리면 거기 또 새로운 우리의 오포튜니티다. 우리가 트랙 레코드가 유럽에 워낙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의 빈자리가 여기저기 이제 슬슬 더 체감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 단순히 많이 올라간 거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디 리포트예요? 여기 적어놨는데 메리츠. 제목이 뭐 종목은 뭐 뻔한 거니까 그 스토리를 한번 보시려면 읽어보시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끝. 물론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저기 뭐야 조금 1차원적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왜 일차원적이에요? 몰라 감이 그래. 제가 전달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그러면 읽고 나서 다른 분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큰 제목 2페이지만 보고 나서 새롭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방산 관련해서 방산 더 갈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메리츠 뉴노멀 방위산업 관련된 리포트 한번 읽어보도록 요거 봤어요? 하겠습니다. 뭐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 나온 건데 미국의 전문가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존스법을 개정해야 된다. 존스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많이 올라가길래 이거 흥분한 거 아닌가라는 잠깐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는 아니고 무슨 공사야. 대사 밑에 공사가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대사 밑에 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인데 이분이 지금 전략 경제 문제 연구소라는데 근무하시는지 여기 홈페이지에 뭘 글을 올렸대요. 근데 결과로는 뭐냐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LNG, LPG 뭐 안 만든 지가 미국은 뭐 10년, 20년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 안 했지만 중국 그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면 존스법 뭐냐면은 미국 바깥 생산하는 거 선박 같은 거 안 쓰지 못하거든요. 그거 바꿔야 된다. 예외를 둬야 된다. 한국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조선업 보호주의 법안인 존스법을 폐지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 존스법을 개정하고 한국과 조선소를 공동 소유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 차는 고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미국이랑 계속 엮여야 돼. 계속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쪽 우리가 사실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뻗당긴다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더 안 달라게 만드는 게 맞다고. 미국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이 적대 관계, 소련하고 어떤 관계 이런 거에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큰 이슈잖아요. 네. 그 러시아야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그렇게 나쁘게 지낼 이유가 하등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최근에 북한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이슈이긴 하지만 중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다고 러시아가 미국 편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 혼자 갖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그 방위 산업 얘기 잠깐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미국하고 호주하고 저기 뭐 어느 나라하고 오커스라고 있지 AUKUS 네네. 거기에 한국을 끼워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면 그 방위 쪽에서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정세가 많이 변하니까 네. 뉴스에 좀 민감하다는 게 잘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아까 제가 1차원적이라 그런 거는 우리 동료 아저씨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리포트의 리포트 얘기인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본업 가진 사람한테 나도 회계법인 출신이야. 나도 회계법인 출신이라고 M&A 팀. 어이가 없네. 김 먹어. 팔았으니까. 네. 김 먹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이거 내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왜 그러시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전달을 잘 못해서. 최근에 근데 진짜 약간 이거는 공식적으로 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흐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조금 두 분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항상 끝나고 나서도 너무 죄송하고 이 동접자 빠지는 게 쭉쭉쭉 보이면 제가 거기서 그걸 방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진행자 그거를 일이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를 예의 없는 거 알면서도 제가 두 분께 항상 그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항상 반도 못 해요. 두 분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두 분이 팬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분들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나 해라. 회계라는 게 여이야 A야? 네? I야 여이야 I야? 여의 출신인데 지금은 A2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계인으로. 회계법인 출신 호소인. 정통앵커 호소인.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따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시장이 요 정도 상승률 계속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힘이 빠지는데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6% 요 정도 상승으로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3시 20분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벨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게 꼭 있거든요. 그래서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